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본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그 6번째 이야기로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김용신 박사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생각한 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번 것보다 훨씬 발전된 것 같아요. 기술이 고도 4,500km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림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960km를 비행했는데 저게 이제 정상 각도로 가게 되면은 워싱턴 DC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한 게, 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 생존에 직접적인 연결이 된 안보라든지 국방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국민적 합의가 어떤 대책에 대하여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난국을 해치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대북 정책, 핵 미사일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 사회에서는 합의가 좀,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 계통에 있는 분들은 또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북한에 핵이 있는 게 나중에 통일되면 또 뭐 우리 것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수 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뭐 완전히 그 밀리터리 서저리를 통해서 무슨 참수 작전을 해가지고 결판을 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저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네. 박사님, 그 말씀하신 그 주제에 비추어 봤을 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이행되고 있는 뭐 국제적 사례가 있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지금도 중동 국가들과 계속 대치 상태에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이스라엘 출신 학생들은 자기 본국에서 전쟁이 나면 무조건 가겠다는 사람이 80~90% 절대적으로 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 거기도 여야가 있겠죠. 민주국가인데. 그런데 적어도 자기들 국방 안보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무기 개발도 그렇고 국방 정책도 그렇고 그 아랍 국가에 대한 대외 정책도 그렇고 전 세계에 대한 외교 정책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그게 선악을 떠나서 자기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관된 행동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권 바뀔 때마다 어쩔 때는 뭐 햇볕 정책 해야 된다, 어쩔 때는 상호주의를 해야 된다, 어쩔 때는 북한을 무조건 어디다 돈을 쓰든지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뭐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아니다, 뭐 돈 주는 걸 일일이 감시해야 된다, 뭐 무기 만들고 그러는 데는 쓰면 안 된다, 지금까지 도와준 것 같고 핵무기 개발했지 않느냐, 뭐 아니다, 어쩌다. 그거에 대한 합의가 없으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매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합니다.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국민적 합의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우리가 이 분단의 그 위기, 난국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저는 개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희 앞에 목전에 있는 이 북한 미사일 문제,
뭐 진보 쪽에서는 이건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다.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는 미사일 문제는 또 대한민국 국내 문제다. 이렇게 서로 같은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초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북한이 주적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뭐 북한이 우리 동포 맞지요. 참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김정은 정권은 어떤 의미로 민족의 그 반역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500만 북한 주민을 그 볼모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핵 무기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진보 쪽에서도 크게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미국이 뭐 북한하고 수교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 이 문제도 그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진보가 주장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논리적 모순은 언제는 북한도 우리 주민, 우리 국민이라고 해놓고 그건 북한과 미국의 관계다. 그러면 그 우리는 아니에요? 그 논리적 모순이 그 라쿠나라고 그래요. 지식의 빈틈. 얼핏 보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정말 진보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면은 또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북한, 그러면 뭐 북한은 우리가 아니면 남입니까? 자기들이 우리라고 해놓고 그건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라고 하는 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거기에 그 빈 틈이 있는 겁니다.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밀리터리 서저리를 한다, 참수 작전을 한다. 엄청난 희생이 따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은 누가 보상합니까? 이거 참 우리 전쟁을 저는 좀 느낀 바 있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러지만 전쟁이 얼마나 우리 인류사에서 인간을 괴롭히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모든 게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도 가도 못 하는데 이 문제를 적어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가지고 중국과 어쩐다 뭐 저렇게 해놓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다 보수 진보 의견이 틀립니다. 정당마다 또 의견이 틀립니다. 국민들도 각기 주의 주장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중국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를 활용하자. 어떤 사람은 또 일본을 활용하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한미동맹을 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소리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하면 옛날부터 감성적으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 죽어도 일본하고는 같이 안 놀겠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핵미사일에 대하여 이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것도 모든 사람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치권이 그걸 각기 합의를 못 이루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합의를 못 이루는 겁니다. 정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코오디네이션 하는 건데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는데 정치권이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당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 맨날 싸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서 괴로운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원래는 좀 다른 주제를 하려고 어제까지 생각했었는데 오늘 오다가 미사일 한 거 보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얼핏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풀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약간 그걸 화답을 해서 미사일 도발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7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오늘 한 걸 보고 이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트럼프 봐주려고 그러고 대한민국 봐주려고 그러고 중국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완전히 세계를 놀라게 해서 어찌할 수 없이 북한의 핵 인정을 받으려고 지난번에는 캘리포니아 정도
아슬아슬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내륙인 동부 워싱턴 DC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쏴버리면은 북한도 꼼짝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기술 개발 때문에 그 스케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 결국은 너무나 확정된 사실을 우리 자의적인 해석을 그냥 기분 좋게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도 모르고 우리가 아주 우리 마음대로 아주 낭만적이고 아주 그거로 옵티미스틱 하다고 그럽니까? 낙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방금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같은 국가라면은 지금 이 상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지 굉장히 심각하게 보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또 이렇게까지 오게 놔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놔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게 참 애매하게 된 게요. 어찌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점점 우리가 북한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예. 진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우리나라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햇볕 정책과 상호주의 간의 끝없는 정치적 논쟁으로 허송세월 보냈고요. 미국은 한 달이 떨어진 나라인데 뭐 그게 그때는 핵이 워싱턴 DC까지 올 줄 몰랐겠죠. 근데 이제 막상 괌 온다고 그럴 때부터 떠들기 시작하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자기 영토에 눈곱만큼이라도 침해를 받으면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해도 아니야 뭐 그렇지 않아 전쟁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국민들부터가 그렇다고 매우 우리가 긴장해가지고 전쟁 나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뭐 싸우려면 싸우고 안 싸우려면 안 싸우고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면 외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든지 뭐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지. 적어도 생존에 관한 문제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문제에 우리 자체가 의견이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무슨 우리가 민족 화합 내지는 밝은 한민족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이걸 보면서 매우 흥분되고 괴롭고 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지금 뭐 진보든 보수든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너무 자가당착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또 아전인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 논리와 연결시켜가지고 정치적 이슈화 돼버렸어요. 안보, 국방이. 이건 어떤 의미로 그 내고의 대상도 아니거든요. 죽겠다는데 죽음을 앞두고 무슨 내고와 게임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적어도 한 국가가 어떤 응집력을 가지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독특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지만 만약 제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다수가 어떤 방향으로 외교 안보가 가야 된다 그러면 나 거기에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분 5열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물어본 사람마다 그 대책을 틀리게 하고 국회가 뭐 합니까? 그런 거 디스커스 해가지고 합의를 이루라고 우리들이 뽑아놨지 않습니까? 무슨 다수당만 만들라고 3당 합당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호남파 따로 있고 국민의당은 뭐 안철수 파 따로 있고 또 뭐 저쪽에서는 또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래봤자 우리가 메인스트림이다 그러고 자기들 정치적으로 파워 게임에 함몰돼 있지 진정으로 한민족이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고민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뭐 할 때마다 호들갑 떨고 뭐 절대 안 된다. 아니 절대 안 되면 뭔 대책을 세워야죠. 무슨 안보 벙커에 모여가지고 그 뭐 저 안보 회의하면 뭐 합니까? 근데 저희 오늘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이 문제를 비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도 정치면에서는 비이슈이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는 좀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은 자기 영토도 지난번에는 LA 근방에 올까 말까 했으니까 조금 그랬겠지만 이제는 워싱턴 DC까지 정상각도로 쏘면 가버리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얼핏 언론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매티슨가 장관이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다. 그 말은 전 세계 국가들 그 명심하세요. 북한을 이대로 두면 안 되고 뭔가 이거 해야 동참하세요. 그런 이제 정치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하도 이게 올해만 18번인가 17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돼가지고 국민들부터도 또 북한이 하나 쐈나 보다 뭐 이게 참 괴롭습니다. 뭐 저도 오늘 그 각도기로 한번 재보니까 영국 백으로 다 가던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영국 아니라 뭐 어디든 이제 가겠죠. 그리고 또 잠수함 가지고 잠수함에서 쏘면은 잠수함 가지고 인도양쯤 가가지고 쏘면 영국도 가겠죠. 예. 참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다 좋습니다. 의견 분분하고 그게 역동적이죠. 그 갈등을 좋은 의미로 보면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 그래서 아주 살아있다 대한민국 이런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국방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어떤 시기로든지. 그리고 그게 다수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올려서 결정이 되면 그걸 결정된 이론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그 동의를 하고 그런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우리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북한 측에도 우리를 대하는 게 쉽지요. 손자병법에도 적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뭐 이거 쏠 때마다 모여가지고 뭐 말로만 버발리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그래서 쏘와.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나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그 6번째 이야기, 국방 안보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김용진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